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이 너무 행복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덕분에 이렇게 기분 좋았던 때가 2002년 우리가 4강 올라갔었고요. 그죠? 그때도 2002년이었는데 20년 전이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 뭐 주식 시장이 안 좋고 이럴 때 보면 우리 스포츠에 계신 선수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이 하나의 귀감이 되는 그런 우승 소식을 막 전해오는데 98년도에는 LPG US 오픈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그때 IMF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정말 국가가 부도가 나왔던 그 시절에 우리에게 또 희망을 전해줬었고요. 2002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지고 2001년, 2002년 10월 초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5100에서 1100까지 빠질 때 그때도 우리는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짜증나는 주식시장과 또 더 두려운 내년 경기 전망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포르투갈 뭐 스페인하고 거의 동급인 팀이거든요. 그런 팀은 이제 꺾어버렸으니까 너무나 이제 뿌듯한 감동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줘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종사하시는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첫 기사가 꿈은 계속된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 라고 돼 있고요. 이번에 포르투갈을 꺾으면서 저는 이제 거의 모든 걸 이제 막 차트화 이렇게 시키는 게 이제 버릇이 됐어요. 지금 첫 경기 우루과이 무승부를 하면서 시장 원래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강하네 뭐 이런 느낌을 줬고요. 그 기대감이 가나전에서 꺾이긴 했지만 졌어도 2대3으로 졌지만 후반에 보여졌던 그 엄청난 그 맹공 거기서 저는 좀 희망을 봤었어요. 야, 가나를 거의 후반에 뭐 두들겨 패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긴 졌지만 밑골이 쭉 달고 쭉 빠지다가 음봉이 크게 나다가 가나전을 예를 들면요. 에이 뭐야 우루과이전에서 잘했다가 하다가 밑골이 길게 쭉 달고 올라온 음봉이긴 했지만 밑골이 길게 줄고 달고 온 그런 잠자리 영웅의 그런 일봉으로 끝났다면 포르투갈전은 첫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나가자마자 5분 만에 한 골 먹으면서 마이너스 한 5% 급락하는 그런 모습 두려움을 줬다면 2대1로 하면서 마지막 한 종가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난 11월 말에 외국인 MSCI 리밸런싱으로 외국인 자금이 뭐야 우리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지?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인저리 타임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1분 만에 넣었잖아요. 그 엄청난 골을 넣으면서 기세가 대단한 기세를 만들면서 양봉으로 밑으로 음봉으로 가다가 전 두 고가를 다 뚫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상승으로 빵 끝나가지고 소위 그런 거 이제 망치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밑골이 달리고 위에 양봉 크게 나는 거. 그런 망치형으로 딱 끝난 그런 느낌을 준 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이 확정 편향, 인지 편향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구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실을 볼 때 조금 객관화시켜서 보는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계속된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
여기서 제가 좀 한마디 좀 더 드리면 누구도 두렵지 않다 했잖아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옛날에 그때 이제 대공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펴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4번 하신 분은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마 처음일걸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Nothing to fear but itself. Fear itself라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Nothing to fear. fear 할 건 nothing인데 but fear itself. 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인생 살면서 요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늘 평가를 해보고 조금 긍정적이면은 늘 찾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8위 대 1위. 우리 한국팀이 28위이고 브라질이 지금 FIFA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1조 6천억 대 2260억. 예, 팀 가치 총액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도전을 멈출 수는 없다. 한국이 이제 내일 새벽이죠. 예, 내일 새벽 4시에 월드컵 8강 진출을 다툽니다. 브라질하고 두 팀은 16강 진출 과정부터 전혀 달랐는데 한국은 2로 조별리그를 극적으로 통과했고요. 브라질은 G조 첫 2경기를 이겨서 16강행을 결정 지은 상태에서 약간 포르투갈처럼 마지막 경기가 졌네요. 카메룬 전에 이진급 선수들을 내보내는 여유를 부렸다가 0대1로 지고도 조 1위를 지켰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포르투갈의 주전급 선수가 나중에 다 나왔었잖아요. 다 나왔는데 오히려 한 골 더 넣어버렸으니까 좀 다른 면도 있네요. 브라질은 월드컵의 전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통계치를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22번의 전 월드컵 대회에 유일하게 모두 참가한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야, 통산 최다 우승 5번이고요.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도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그리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네요.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랑 같이 지금 뛰고 있고요. 음바페랑. 그리고 히샬르리송 요 토트넘 속해 있고 이번 월드컵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아주 멋진 골을 넣은 선수죠. FIFA 랭킹 1위고요. 독일 온라인 매체 트랜스퍼 마르크트는 브라질 선수 26명의 가치 총액이 이적료 기준으로 11억 4천만 유로, 1조 5,644억으로 추정이 되고요. 잉글랜드가 1조 7,291억으로 제일 높은데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한국이 FIFA 랭킹도 28위. 근데 28위가 이게 되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몇 년 전에 예전에 50 몇 등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데랑도 붙어가지고 막 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28위로 엄청 올라와 있고요. 시장 가치는 우리나라가 2,257억 정도고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단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한 960억 정도 7천만 유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또 빼버리면 정말 더 금액이 줄어드는데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는 한국이 이길 확률을 그래도 23%로 예측을 했네요. 야, 16강 진출국 중 예상 승리 확률이 지금은 가장 낮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23%입니다. 한국하고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대결한 적은 없습니다. 친선 경기만 7번 했는데 1승 6패로 지고 있고요. 지난번 평가전에 완전히
그 클래스의 차이를 느꼈었죠. 1대5로 대패했고, 그나마 황의조 골로 영패를 면했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네이마르랑 이래 와가지고 플레이 하는데, 와,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나 변수가, 네이마르가 좀, 그때도 우리 상암에 왔을 때 부상 때문에 못 뛸 수도 있다 했는데 결국 뛰었잖아요. 뛰었고, 그렇게 약간 부상 중에도 아주 세계 최상급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서 이번에 네이마르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참 큽니다. 예전에 그 어디선가 독일한테 7대1로 브라질이 졌을 때 그때 그 전 게임인가 네이마르가 부상당하는 바람에 못 나왔었잖아요. 그 네이마르 딱 못 나오니까 독일한테도 7대1로 깨질 정도로 그 한 명의 그 거의 신급, 예,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데, 조금 이번에 좀 안 나왔으면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3차전을 앞두고 16강 진출 확률이 11%에 불과하다는 예측을 뒤집고 이번에 올라왔고요. 한국이 브라질을 잡고 일본이 만약에 이제 크로아티아를 꺾는다면, 일본이 지금 24위고 크로아티아가 12위네요. 근데 이 크로아티아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예. 일본도 크로아티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튼 8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되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도 어쩔 수 없이 뭐 월드컵 관련된 그 기사 보면서 이 월드컵이 또 소비해주는 영향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재미난 기사가 땡큐 가나 초콜릿이 주말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한테 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가나 초콜릿을 이렇게 막 산산조각 내놓은 그런 사진이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가나 초콜릿이 주말에 불티나게 팔렸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죠? 가나가 이미 진 경기인데도 그 인저리 타임에서 그 선수를 3명이나 교체하면서 시간 끌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는데, 과거에 2010년 남아공 거기서 수아레즈가 그 골대 들어가는 공을 갖다가 손으로 탁 쳐내고 결국 가나 선수가 또 페널티킥을 못 넣고 하면서, 그때 가나가 굉장히 그때 기량이 좋을 때인데 그 수아레즈 때문에 그때 8강에서 4강으로 가는 거에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걸로 이제 한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귀신 작전으로, 예, 가나가 끝까지, 예, 그 우루과이 물귀신 작전을 했고요. 우루과이와의 가진 경기가 끝나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그라운드를 나가는 가나 선수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수아레즈 선수는 막 끝나고 나서 막 머리에 유니폼을 뒤집어 쓰면서 막 울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보면서 수아레즈 선수가 2010년 남아공 때 가나에 사진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 경기에서 연장전, 그것도 연장전이었었네요. 연장전에서 1대1로 비기던 상황에서 가나의 이 슈팅을 그냥 손으로 그냥 확 쳐내버렸죠. 그러고 이제 퇴장당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저 정말 꾀돌이 선수구나. 어쨌든 저기 들어가면 탈락인데 일단 한 번 더 페널티킥 상황을 주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아레즈 저 선수,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나라 무슨 경기 끝나자마자 막 달려와서 박지성 선수 보고 유니폼 바꾸자고. 예,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막 울잖아요. 저는 저 정도 막 그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애살, 그리고 근성, 예, 열정, 예,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우루과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토에
0.8%, 80%, 그리고 인구가 350만인가 370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쪽 작은 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 바르셀로나의 메시, 수아레즈, 그리고 네이마르, MSN 라인 만들 정도로 엄청난 선수가 탄생한 이유가, 저는 저 수아레즈의 저는 근성이 저는 정말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예, 영국 미러는 가나 관중은 우루과이가 탈락하자 수아레스를 조롱하며 그의 상체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했고요. 가나 관중은 코리아를 연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가나의 도움이 화제가 됐고, 편의점 CU에 따르면 가나 초콜릿 매출은 주말 사이에 32.7%나 올랐다고 합니다. 가나 초콜릿은 감아보니까 거기 롯데라고 적혀 있었던 16강 드라마에 대한민국이 신났다, 휴가 내서라도 거리 응원을 하겠다라는 기사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계속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역동성, 한국만의 또 경쟁력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24시간 열람실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던 권모 씨는 3일 새벽 1시 50분쯤 고요한 열람실 안까지 들리는 함성에 깜짝 놀랐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니 포르투갈 이겼다는 소식이 나왔고 16강 확정이 됐다는 뉴스가 이어지자 열람실에 있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며 함성을 질렀다고 한다. 뭐 축제 분위기였죠. 뭐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거의 시작 1시간 전부터, 예, 저도 다 보긴 봤었는데, 지난 3일 새벽 영하 1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광화문에서 17,000명 정도의 응원단들이, 예, 거리 응원을 했었네요. 야, 참. 그러면서 이제 주말 내내 국민들이 월드컵 16강 진출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줄인 중꺾마란 단어를 유행처럼 지금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제가 주말에 아무튼 주말에서 저도 봤는데요. 이 단어는 지난 10월 세계적인 게임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한국의 DRX 팀의 그 멤버 김상혁 씨인가? 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남긴 말인데,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표팀에게 이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도 자기 소셜미디어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주말에 이분 인터뷰를 보면서 마포고등학교 중퇴를 했었고요. 또 똑같은 레전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레전드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동갑내기 그 레전드가는 뭐 4번이나 우승을 했고, 이 지금 LOA 월드 챔피언십에 이 챔피언십을 보는 사람 숫자가 2억 7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게임 대회에서 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은 도대체 뭐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이런 게임 분야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저는 이제 옛날에 무슨 임요한이신가요? 예, 그때 그 정도 뉴스 나올 때까지만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이 임요한 키즈들인가 봅니다. 네. 26인가 27살이시던데, 예, 참 대단들 합니다, 정말. 예.
지금 이제 뭐 집에서라도 본방사수하면서 응원하겠다는 시민도 지금 많고요. 브라질전 생중계 본 뒤에 아침 먹고 출근할 생각이다. 뭐 이런 분들 등등. 또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휴가를 내고 새벽 응원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 등등. 예.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열정과 역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MZ 세대들이잖아요. 이번에 축구 출전한 선수들도 다 보면 그런 면에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10대 방역 완화 지침 곧 발표. 본토 홍콩 간 이동 장벽 풀릴 듯. 이런 거 보면 89년도에 천안문 사태 이후로 중국에서 그동안은 정치가 굉장히 이제 좋았고 경제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위가 없을 수는 있었겠지만 최근에 그 시진핑의 거꾸로 가는 그런 정치를 보면서 홍콩에서는 그런 우선혁명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본토에서 하여튼 이번에 좀 뒤늦게 그런 시위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방역을 좀 풀 조짐을 보이나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환율도 이제 정상화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도 10년물 국채가 다시 3.5까지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경제가 너무 얼어붙었다가 그걸 살리려고 군부를 확 떼준 게 페드의 통화 정책이었고, 그죠? 각국이 금리를 다 같이 낮췄었고,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물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긴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노멀한 상황이 업노멀한 상황이 됐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면서 우리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내년에 더 비정상화 될 거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130불 3월 달에 130불 하던 게 지금 80불 깨졌고, 그죠? 천연가스 가격 계속 많이 떨어졌고, 업노멀에서 노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치솟은 물가도 CPI가 9.1에서 지금 7.7까지 떨어지고 계속 뭐 떨어질 거고요. 내년 3월이 되면 유가가 130불, YOY로 작년에 유가가 130불이었는데 올해죠. 내년 3월에 80불이 되면 YOY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솔린 가격 있잖아요. 가솔린 가격도 마찬가지고 YOY로 보면 정말 3월 정도만 되더라도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막 얘기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내년 상반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4강 같듯이 제가 뭐 동학개미란 말 쓰지 말고 붉은 개미 얘기를 쓰자는 말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정말 1년 반 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이번 월드컵의 기운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말 투자에서도 의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외의 수익률이 나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업노멀한 상황이 중국의 방역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뭐 월드컵 보면 전부 다 마스크 다 벗고 저러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지? 여기에 대한 이제 지금 인식이 되면서 방역에 대한 부분도 다시 중국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그것도 아무튼 주식시장에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목했던
방역 정책의 완화에 속도전을 하고 있다. 베이징은 2일 방역 기자회견에서 5일부터 베이징에서 버스 지하철 탑승 때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없어도 된다. 아니 버스 지하철 탈 때도 48시간 내 PCR 검사를 이때까지 했었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틀마다 계속 PCR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버스 지하철을 안 타든지 그랬어야 되네요. 또 지난달 코로나 확산세로 문 닫았던 베이징의 쇼핑몰 19곳은 3일부터 식당 내 취식을 제외한 정상 영업에 돌입했네요. 광저우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실내 공공장소에서도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이제 면제했고요. 백지 시위를 촉발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우르무치의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덜한 지역의 쇼핑몰, 슈퍼마켓, 호텔, 식당 등의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요. 베이징, 광저우, 충칭 등에서는 코로나로 확진돼 노인, 임신부 등의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상하이와 스자주앙은 빨리 봉쇄하고 빨리 해제한다는 방침 아래 주거지 봉쇄 기간과 범위를 줄였다고 합니다. 새 방역 완화 대책인 10가지 방침을 이제 곧 발표한 예정인데 새 대책은 PCR 검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고요. 본토와 홍콩 간 이동 장벽도 이르면 이달 10일부터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는 본토에서 홍콩에 가면 별도 격리 없이 바로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홍콩에서 본토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8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닫았던 문을 외부에 개봉하겠다는 첫 신호다. 아니 홍콩을 같은 중국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홍콩에서 들어올 때는 8일간 격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이 말은 결국은 이제 홍콩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중국이 방역 기조를 급선회한 이유는 방역 반대 시위가 반체제 시위로 번지기 전에 빠르게 수습을 할 필요가 있고 경제 악화 등으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고요. 중국은 노선 변경에 대해서 최상부의 방역 지침은 옳았지만 일선에서 실행할 때 단서가 추가로 많이 붙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지자체나 일선에서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를 향한 비판을 차단을 하고 있네요. 방역 완화 기조가 명확해지고 장점인 전 국가 주석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위대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K-팝과 K-드라마 스타는 선망의 대상이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패션을 사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누구죠? 미국의 터미 힐피거의 하그먼 CEO 취임 후 첫 방한을 해서 스타트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디지털의 장점을 결합하는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로 디지털 패션을 주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패션의 미래가 궁금하면 한국에서 답을 찾아라.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CEO가 한국을 찾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언뜻 인사치레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산 명품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절비한 패션계에 글로벌 위상을 갖는 한국 브랜드는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유명 패션 브랜드인 터미 힐피거의 마타인 하그만 CEO의 말은 결코 덕담이 아니라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패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이자 트렌드를 보여주고 재해석하는 리더, 책을 읽는 사람의 리더로서 한국의 젊은 층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을 보면서 앞으로 메타버스와 게임 같은 디지털 공간이 새로운 패션계의 놀이터가 될 것을 확신했어요 라고 합니다. 터미 힐피거의 글로벌 앰베서더인 배우 김수현 씨가
전속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김수현 씨를 한 6, 7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명일 때였는데요. 제 사촌 동생이 그때 영화계 종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그때 박진영 씨가 그날 생일이었던가? 박진영 씨 밑에 그 젊은 아이돌들도 많이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김수현 씨도 왔는데, 그때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 사촌 동생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무명이라 가지고요, 그때는. 그 5, 6년도 아니고 한 10년 된 것 같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별그대 뿐만 아니라 막 뜨고 난 다음에 사촌 동생을 만났더니, 그때 수연이, 그때 형님 기억나세요? 하는데, 그때 그 김수연이었냐고. 네. 그때 같이 테이블에서 소개해주지 않았냐고. 근데 김수현 씨도 보면, 정말 그, 얼굴도 얼굴이지만, 이 체형에 비해서, 그죠? 얼굴도 좀 그만하고, 정말 이래, 빛이 나는 그런 배우입니다. 2020년 글로벌 CEO 자리에 오른 그는, 김수현 씨가 아니고, 아까 그 CEO 분 있잖아요. 네. 2020년에 CEO에 올랐네요. 최근에 이제 한국을 찾으셨는데,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 MZ 세대들이 어디서 모이고 교제하는지 알아보다가 디지털 공간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 젊은이들은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 공간을 창조하고 새로운 하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흥미롭게 느껴진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이라고 했고요. 처음에 스트릿웨어,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편안한 스타일 분야에 강한 한국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려 했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미팅을 거듭하다 보니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분야에 진보적이면서 수준 높은 스타트업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타미 힐피거는 디지털 공간을 패션 문화가 새롭게 등장할 대안적 공간으로 보고 있다. 2년 전 가상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일본의 닌텐도사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전용 공간을 만든 첫 패션 브랜드인데, 타미 힐피거는요, 최근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내에 타미 플레이 게임을 선보이면서 뉴욕의 아티스트들이 디자인한 브루클린 모습과 그래피티 벽돌 등을 내세워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체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그먼 CEO는 앞으로는 한국 측의 아티스트나 기업과 가상 공간에 대해 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지난 9월 뉴욕 패션 위크 무대에서 오프라인 패션쇼를 선보이는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온라인으로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게 브루클린 다리가 보이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메타버스 세상이 진짜 열리기는 하나, 그런 걸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저도 뭐 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쫓아가는 얼리 어댑터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저런 세상이 열리니까 투자를 할 때 로블록스 같은 회사라든지, 최근에 뭐 유니티도 거의 뭐 90%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게임을 안 하고 그런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세상이 진짜 열리는지 모르는데, 요런 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이 터미 힐피거 같은 이 큰 패션 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앞으로 이쪽이 계속 이 세상이 열리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조금의 하나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층의 놀이터에서 문화적 트렌드의 출발점을 찾는 것은 타미 힐피거의 브랜드 정신이다. 그런가 보네요. 브랜드 창시자인 미국 디자이너 타미 힐피거, 이분 이름을 따서 이 브랜드가 나왔네요. 지금 71세라고 하십니다.
1985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선보이기 앞서서 1971년 미국 뉴욕에 People's Place란 옷가게를 먼저 열었었네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접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고, 매장은 이름 그대로 뉴욕 패션 리더와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고요. 이 명성을 바탕으로 타미 hilfiger는 유명 디자이너로 발돋움했다고 하네요. 한국 젊은이들은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 리더로 손꼽히고 있고, K-pop, K-드라마 스타들은 현재의 Z세대나 Z세대나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알파 세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도 하네요. 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미래 창조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젊은 층의 취향을 사로잡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강헌의 History in Pops 네, 입니다. 히스토리 인 팝스인데 한 사람의 긍정적인 힘이라고 타이틀이 오늘 달려있네요. 베트남인들의 자긍심은 유명하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은 1930년대부터 프랑스와 싸운 독립전쟁부터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일으키기까지 세계 최강대국들을 상대로 벌인 처절한 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다져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한 인연을 맺었고, 도이모이라고 불렀던 베트남의 개방 정책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심정적인 불편함이 이어졌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반감을 일거에 해소시키는 역사적 공헌을 세운 이는 아무도 기대를 걸지 않았던 한 명의 축구 감독 박항서였다. 그는 2002년 히딩크 신드롬의 조력자로 잠깐 주목받았었지만, 그 이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도 프로축구팀 감독으로서도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서서히 잊혀가던 존재였다. 그런 그가 열정은 뜨겁지만 축구 후진국인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엄격하고도 따뜻한 부정의 리더십,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의 리더십으로 베트남의 어린 선수들에게 자부심과 인내 그리고 협동의 정신을 심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동남아시아 정상에 군림했을 뿐 아니라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 올랐으며, 나아가 월드컵 지역 최종 예선전에 최초로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 5년의 시간 동안 박항서는 베트남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그는 어떤 외교관도 어떤 대기업도 해내지 못한 묵은 감정들의 파편을 말끔하게 청산을 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셨죠. 한 사람의 힘은 이렇게 대단할 수 있다.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을 견디고 마침내 이 노래로 빛을 본 레이첼 플레이턴은 이렇게 노래한다. 바다의 작은 배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한마디 말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처럼 난 성냥 하나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라는 가사의 노래를 오늘 소개시켜 줬네요. 그러면서 박항서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박항서, 무슨 서, 박장서, 박항서, 서자로 끝나는 이 이름은 제가 이제 반남박씨거든요. 반남박씨 아마 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호, 박찬종, 박찬정 뭐 이런 식으로 찬 이분도 반남박씨인데 아마 저랑 비슷한 반남박씨이고, 우리 박항서 감독님도 이렇게 부정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엄격하겠지만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기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